안녕하십니까. 이번은 이게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인데, 안철수가요,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갑자기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당대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는데, 이 진짜 이유가 뭐냐? 보통 언론이나 다른데 방송 유튜버들 보면요, 전부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확인한 겁니다. 보통 어떻게 짚고 있느냐, 기자들은. 이렇게 혁신위원 구성이 마음에 안 든다. 혁신위원을 구성하는데 왜 위원장 내 마음대로 구성 못하고 비대위가 하느냐. 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출범도 하기 전에 2명 이상 인적 청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쌍권, 예를 들어 권성동, 권영세 이런 데 쌍권 청산을 안철수가 미리 요구했는데, 혁신이가 비대위가 거부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왜 혁신이 나한테 정권을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퇴하고 전당대회에 논다, 이렇게 보통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헛다리 짚은 잘못된 보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갑자기 전당대회 출마를 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근데 조경태가 전당대회에 논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안 논다.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안 놓으면 조경태 정도는 내가 이기고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갑자기 전당대회 출마로 바꿨다. 이게 바로 비대위 지도부에서 협상 과정에 제가 직접 취재한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혁신위원이 7명 구성이에요. 안철수하고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최영두 의원, 참 이게 훌륭한 분이죠. 마산의 최영두, 이분이 유명한 운동권 출신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개혁. 그 다음에 호준석 앵커 YTN부터 이분이 무난한 아주 개혁적인 거예요. 그 외에도 나머지 위원들도 전부 안철수하고 협의해서 구성해서 안철수 위원장한테 정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7명 구성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 구성에 불만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일부 언론에는 1명 정도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 7명이 근데 1명이 그래 마음에 안 든데서 그것 때문에 위원장을 때려치웁니까? 자기가 수락한 위원장이 장난도 아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위원 구성의 불만은 이렇게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인적 청산의 문제인데요. 이거야말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랬냐? 이거야말로 일단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출범하고 나서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혁신위원들하고 위원장이 의논해가지고 권영세를 청산하든 권성동을 청산하든 윤상현을 청산하든 누굴 청산하든, 이거는 일단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들하고 의견을 취합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전에 누구 청산을 사전에 전제하고 출범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비대위에서도 그거는 출범하고 나서 충분히 뜻을 모아서 의논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직히 인적 청산이라는 게 저는요, 왜 이게 물론 쌍권이 문제가 있죠. 친윤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한동훈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 안철수의 처신은 문제가 없습니까? 본인이 계엄 반대하면서 탄핵에 앞장선 거, 이거는 자유파 보수에 제대로 잘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안철수도 잘못한 게 많고, 물론 김문수 후보 열심히 도운 거 잘한 것도 있고, 본인도 잘못이 있고요. 특히 한동훈계는 더 저는 잘못이 많다 보거든요. 물론 친윤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서로의 책임의 경중에 따라 나중에 의논해 볼 문제지, 미리 출범도 하기 전에 누구누구는 청산해, 누구누구는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럼 이게 출범해서 의논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이런 게 제가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사퇴하느냐. 바로 이게 그 조경태가 이제 어제 출마 선언했잖아요. 조경태가 누굽니까? 육선의 부산의 배신자 중에 제가 배신자다고 조경태 같은 사람 청산해야 됩니다, 원래. 근데 배신자 중에 배신자라고 제가 민주당이 원래 노사모에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조경태가. 근데 조경태는 항상 보면 이게 그 불남에 일으키는 옛날에 윤 대통령하고 이준석 갈등은 이준석 편, 또 이게 윤 대통령하고 홍준표 갈등은 홍준표 편,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하고 갈등은 한동훈 편, 지금은 이게 한동훈계의 좌장이라고 잘 떠드는 이게 조경태잖아요. 그러면 조경태가 뭐 자기는 이게 한동훈하고 상의 안 하고 놓았다고 떠들지만, 그러게 누가 봐도 한동훈이 이제 뭐 어떤 이유인지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까 안 놓을지, 아니면 당선돼봤자 자격이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오히려 지방선거 참패하면 책임만 지니까 안 놓든, 하여튼 한동훈이가 안 놓고 조경태가 출마 선언했다는 말은 이게 한동훈이가 안 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 안 보지만, 저는 이게 조경태를 내세워서 간을 보다가 좀 이게 나중에 한동훈이가 출마하면서 분위기가 괜찮으면 한동훈이 출마하면서 조경태가 단일해가지고 사퇴할, 한동훈을 밀어주고 이럴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처음부터.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안철수가 제가 보기에는 오판입니다. 조경태가 놓으니까 한동훈이가 안 논다. 그러면 이게 내가 당대표 나고도 어차피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절여내야 된다, 윤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게 압도적이니까 내가 이게 당대표 나가면 당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오판에 혁신위원장을 던지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이게 바로 저는 이게 팩트다. 이게 제가 비대위와 또 이게 안철수 측근 모든 이게 제가 종합 취재한 결과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왜? 한동훈이가 놓으면 안철수가 안 되는데, 한동훈이가 안 놓고 조경태가 놓으면 안철수는 이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게 오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판입니다. 안철수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당대표 안 됩니다. 이제 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정치를 위해서 혁신위원장을 자기가 뭐 메스를 대고 어쩌고저쩌고 수락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 칼 가지고 이게 당을 혁신하겠다? 그게 다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혁신위원장이 어쩔 수 없이 뭐 워낙 국민이 어려우니까 시켜주는데, 그러게 안철수 따르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경선할 때도 자기 국회의원회관에 보좌진 9명 빼고 한 명도 없었잖아요. 사무실도 없었잖아요. 근데 무슨 이게 당대표 놓습니까? 당대표 놓았더니 처참하게 아마 이게 몰락할 겁니다. 이런 안철수의 비겁한 정치는요, 빨리 이거부터 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살려면 어제 제가 한동훈, 이준석, 홍준표 이런 사람에게 청산해야 자유우파가 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살려면 한동훈, 안철수 이런 게 비겁한 자기 정치부터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혁신위원장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5일 만에 자기 당대표로 싸게 갈아타는, 아마 한동훈이가 당대표 놓으면 혁신위원장 했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게 비겁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미 이런 게 안철수 정치는 저는 끝났다고 옛날부터 보기는 보지만, 명색이 이런 어떻게 수도권의 5선까지 한 이런 게 중진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할 수가 있냐. 정말 이게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안철수가 전당대회 이기는 길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게 조경태는 간 보기 위해서 놓은 거고, 오히려 이제 조경태를 내세워 간을 좀 보다가, 여론 보다가 분위기 봐서 이게 워낙 안 좋으면 한동안 안 놓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게 분위기가 오히려 친윤들이 막 힘들고 분위기가 좀 괜찮으면 조경태가 사퇴하면서 한동안 밀면서 이게 한동안가 놓을 수 있다. 그 전략 꼼수니까 그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안철수는 이게 정계은퇴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 중진들요, 싹 물갈이 한번 하고요. 새로운 인물들로 한번 이게 전면
재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